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26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 사람들이 안 그래도 민감한 시기에 연일 부적절한 발언으로 정말 국민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네, 어제 25일 민주당은 대구 봉쇄 얘기를 꺼냈다가 정말 엄청난 파장 그리고 분노에 직면을 했습니다. 뒤늦게 방역 차원의 개념이다라고 수습하기는 했지만 중국은 막지 않으면서 지금 대구를 막겠다라는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수많은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마스크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었습니다. 2월까지 총 1억 달러 이상의 마스크가 중국으로 수출되었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애태우는 국민들이 정말 많은 불만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다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말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여를 했는데, 자, 여기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박능우 장관은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죠. 안 그래도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감염원부터 애초에 차단했어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은 가운데서 지금 이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정가윤 의원이 그러면 격리 수용을 했어야 했다라고 지적을 하자 박능우 장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을 모두 격리 수용할 수 없다. 하루에 2,000명씩 들어오는 한국인을 어떻게 다 격리 수용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람도 들어오기 때문이다. 열도 없고 기침도 없는 한국인들이 중국에 갔다가 들어오면서 감염을 가져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죠. 격리 수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의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고, 또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유입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하지 않고 지금 자꾸만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온 게 잘못이다. 자꾸만 한국인을 탓하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뭐 모든 것을 다 막을 수는 없다는 식의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격리 수용을 할 수 없었으면 자가 격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관리를 했었어야죠. 네, 박능우 장관은 그동안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차단,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입국 금지를 주장하는 모든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 해왔습니다. 한국인이 문제지 중국인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는 필요 없다라는 식의 이런 반응을 많이 보여왔는데 굉장히 지금 잘못된 분석을 하고 있죠. 지금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그런 확진자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31번 신천지 환자도 이 사람이 한국 안에서 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중국인으로부터 감염이 된 것인지 아직까지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83번 확진자, 즉 종로구 노인복지관에 다녔다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최초 어디에서 감염이 된 것인지 아직 정확히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에 갔다가 감염되어 들어온 한국인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죠. 예를 들어서 23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광객입니다. 저도 정확히 기억하는 게 이 서대문구에 있는 한 숙소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녔고 뿐만 아니라 이 공덕 이마트 또 롯데백화점 본점을 다녀갔다라고 해서 당시 해당 지점이 폐쇄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국민 염장 지르는 발언이죠. 아직까지 경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관광객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섣부른
이런 단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죠. 네, 이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발병국인 중국의 눈치를 보며 중국인 입국 제한에 미온적이었던 정부의 책임을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일 뿐 아니라 국내 최초의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중국인이었다라는 사실도 무시한 국민 기만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박능후 장관의 이 발언을 전한 여러 기사는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네이버에서 많이 본 뉴스 탑 1위에 하루 종일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 몇 개만 보면 이런 반응입니다. 뉴스원 제목이 이렇네요. 박능후 코로나19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 지금 많이 본 뉴스 랭킹 1위였습니다. 자, 여기에 상당히 많은 댓글이 붙어 있는데 네, 순공감순 1위부터 몇 개만 보시면 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그럼 세월호는 거기 탄 학생들 잘못이네요. 네, 세 번째 댓글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최초 우한 폐렴 제1 확진자가 30대 중국인 여자다. 이 우기기 대장 돌탱이들아. 네, 이런 댓글도 눈에 띕니다. 계속 중국인 입국 금지 이러는데 사람들이 중국인 입국 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진위는 중국발 입국 금지였다. 그 정도도 박 장관은 머리가 안 돌아가나? 감염지 국가가 중국인이 중국에서의 입국을 차단하자는 이야기이잖아. 막연한 혐오가 아니다. 그게 중국 국적이든 한국 국적이든 아님 기타 어느 국가이든 중국발 한국 도착 입국을 통제했어야지. 처음에는 WHO 탓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통제했어야 되냐며 도로 고집 피우고 말 바꾸고 성을 내네. 무능하다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이 와중에 계속 그 책임을 뭔가 한국인에게 돌리고 뿐만 아니라 뭐 신천지 신도에게만 돌리고 또 야당 탓을 하고 언론 탓을 하는 이런 발언들이 자꾸 연이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국민의 분노를 더 높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대구 봉쇄 발언을 했던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어제 당정청 회의 결과라고 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발언의 후폭풍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뒤늦게 방역당국도 나서고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것은 어떤 지역을 봉쇄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방역 차원의 개념이다. 방역 차원에서 대구 지역을 최대한 봉쇄하겠다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어쨌든 집권 여당의 수석 대변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신중치 못한 발언을 이 엄중한 시기에 한 것이죠. 그리고 뒤늦게 해명을 통해서 이게 방역 차원의 개념이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것을 전한 그 언론사를 탓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처음 발언을 할 때 이 사람은 지역 봉쇄 차원에서 이 개념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당시 기자들이 봉쇄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홍익표 대변인 어떻게 답변을 했었냐면 최대한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대구라는 지역 자체의 뭔가 이동을 차단하는 그렇기 때문에 방역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지역을 봉쇄하겠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민감한 내용을 참 무책임하게 발표한 것도 한심한데 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은 여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언론이 잘못 쓴 것이다. 그런 표현이 즉 봉쇄라는 표현이 전혀 없었다라면서 정말 명백한 가짜 뉴스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것은 그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게 가짜 뉴스다. 이렇게 퍼뜨리라고 내리는 이런 지침과 다름없는 것이죠. 이재정 대변인은 더 나아가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자, 며칠 전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 그 토론회에 확진자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염되지 않았을까 해서 심재철 의원은 네, 자가 격리를 하고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의정 활동을 했고 뿐만 아니라 신속히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무책임하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지나친 행태죠. 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김현 전 대변인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곽상도 의원이 감염됐다더라 라고 잘못 언급했다가 철회시키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친문 진영에서는 이 신천지라는 이 종교 집단과 야당, 즉 미래통합당 사이에 무슨 아주 긴밀한 관계라도 있는 것처럼 계속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누리당 그 당명을 보면 이게 곧 신천지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은 뭔가 신천지와 한편이다. 이런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송영길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서 정광훈 목사, 그리고 황교안, 그리고 신천지 이 셋을 계속 연상시키는 이런 발언을 계속 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참 혼란스럽고 공포가 지배하는 요즘 시기에 이렇게 집권 여당과 정부가 나서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서 참 상처를 주는 이런 행태는 하지 말아야죠. 네, 감사합니다.